하늘의 눈은 조선을 지켰고 이순신은 백성을 지켰다.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본군은 부산포를 통해 상륙한 뒤 압도적인 병력으로 한양을 점령했고 그 기세로 평양까지 진격하며 조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정은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전 조선에는 비밀리에 진행되던 기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무인 비행체, 하늘의 눈이라 불린 드론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무기였지만 당시로서는 상용화가 멀게만 보이는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드론의 개발은 조선의 과학적 유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영실의 후손으로 알려진 장준혁은 비상한 재능을 가진 기술자로 그가 이끄는 공학자 집단은 장영실의 천문기기와 자동 물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비행체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장준혁은 하늘을 지배해야 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하늘의 눈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기의 기술 개발은 왕실의 제한된 자금 지원 속에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조정은 급히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한양을 함락한 뒤 개발팀마저 의주로 대피하며 제작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 초반 조선군은 일본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은 조선군의 저항은 이미 끝났다고 단언하며 평양에 주둔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연승을 거두고 있었으나 육지에서는 군사적 열세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패배한 후 조선 수군의 규모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고 왜군은 바다를 지배하며 조선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장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고 드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모델은 너무 무거워 제대로 날지 못했고 화약 투하 장치가 오작동하는 등 실패가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준혁은 포기하지 않고 장영실의 원리를 연구하며 가벼운 대나무와 얇은 견직물을 활용해 비행체의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화약의 폭발력을 정밀히 제어하기 위해 명나라와 교류하며 확보한 최신 화약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드론은 하늘을 날아 적진의 위치를 파악하고 화약을 이용한 공습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593년 드론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완성되었습니다. 드론은 평양 탈환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적의 위치를 정확히 관찰하며 조선군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본군이 보급선을 방심한 사이 드론이 화약을 투하하며 진영을 불태우자 일본군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군 사이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공포감이 퍼지며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조선군은 드론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나라 역시 드론의 효용성을 눈여겨보며 조선에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드론의 군사적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도 드론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수군 전략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드론은 일본 함대의 위치와 배치를 정밀히 파악해 조선 수군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항구를 공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597년 명량해전에서 드론은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30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드론을 이용해 일본군의 선봉함선에 화약을 투하해 혼란을 일으켰고 좁은 해협으로 적을 유인해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일본군의 배가 서로 충돌하며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조선 수군은 과감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드론의 정찰과 공격 덕분에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 해전은 임진왜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리 소식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충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사이에서는 드론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퍼졌고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군이 사용한 드론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선이 하늘을 지배한다면 더 이상 일본의 승리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일본 내부는 리더를 잃고 혼란에 빠졌으며 조선과 명나라의 반격을 막아낼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종결된 후 조선 조정 내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일부 대신들은 일본에 강력한 보복을 가해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순신을 비롯한 다수는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논의 끝에 조정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력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은 드론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며 국가 재건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농업과 재난 구조, 치안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백성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무관 출신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늘의 눈은 조선을 지켰고 이순신은 백성을 지켰다는 그의 묘비명처럼 하늘의 눈과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은 난세를 극복하고 조선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전쟁 영웅을 넘어 기술과 지혜로 평화를 이루어낸 지도자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넣은 가상소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